해군 티셔츠를 입고 시장을 둘러본 대통령. 어젯밤에는 군 시설에서 1박을 했다고 하죠. 대통령은 휴가 때에도 민생 챙기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야당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왕 간 휴가 맛집 투어하면서 과음만 하지 마시고 민생 현장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요, 대통령님만 안녕하시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어제 오늘 증시가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 대통령 휴가 영상이 배포된 걸 두고도 분위기를 좀 봐가면서 하지 그랬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부원장,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대통령 휴가 일정이 시작이 됐고 어제 일정은 공개가 됐고 오늘 일정은 아직 공개가 안 됐죠. 어제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정치인들은 시장에 가면 좀 기운이 난다고 하는데 저 사진 표정만으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첫날이었고 앞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방문하겠다, 이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자,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날 일정이요. 먼저 김유정 의원. 취임하고 세 번째 지금 대통령의 휴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두 번이나 행사하셔놓고 저 해군 티셔츠는 왜 입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그 휴가 때는 2022년에는 관저 입주 전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서초동 자택에서 머무를 때인데 대학로 가서 연극도 보시고 이제 그랬던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해마다 휴가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패싱해 버렸잖아요. 그 뒤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고요. 작년에는 알다시피 잼버리 사태가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후에 밝혀졌던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8월 2일 날 휴가 첫날에 국방장관하고 개인 전화로 통화했던, 세 차례 통화했던 그게 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해군기지 가서 또 그 머물렀던 상황이었고요. 올해는 또 어떻습니까? 올해는 또 이제 저 통영의 시장을 방문을 했는데 저기는 정점식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뭐 환영 인파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어제 증시 폭락이 있었고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 발동이 있었는데, 아마 대통령 생각에 우크라이나 그 방문할 때도 그때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잖아요. 폭우로 침수가 있었고 굉장한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내가 당장 서울로 간다고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또 얘기를 남겨가지고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뭐 휴가 포기하고 빨리 복귀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내가 당장 서울로 간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인데요. 아마 매해 휴가가 굉장히 마음은 편치 않을 것처럼 보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 휴가 마치고 나서는 전국 구상, 아까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 제일 만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음 주말에 끝나고 이재명 2기가 아마 출범하는 건 거의 100%일 것 같은데, 두 분이 좀 만나서 이 얽힌 전국을 좀 풀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대통령의 휴가 구상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재원 의원님. 대통령이 사실 휴가를 가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전 국민들에게 휴가를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 평화로운 마음을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과거 제가
그 청와대에 근무할 때 그때 당시에 대통령은 국내 여행을 좀 그 권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내 여행지 몇 군데를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에 울산에 그 저 심리 대숲이라 해서 그 대나무 숲길을 걷는 그리고 대왕암도 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사실은 평소에 잘 하지 못하던 민생 현장을 찾아가면서 국민들에게 좀 그런 민생을 돌보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는 것, 뭐 그런 의미로 보면 사실 대통령의 휴가를 비판할 일인가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지금 이 증권시장의 상당한 그 심각한 정도의 그 폭락과 폭등이 있었죠. 지금은 안정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그 대통령이 과연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 뭐 그 휴가를 중단하라 이런 이야기가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있었던 증시 대폭락은 사실 과거에 4년 전에 그 코로나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한 그런 정도였지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일본 그 엔화의 그 가치 절하와 일본이 거의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많은 국가의 저 펀드 운영자들이 일본 돈을 빌려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엔화가 급격히 그 평가 절상이 되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빨리 이제 해외에 있는 자산들을 팔아서 갚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벌어진 일이고 예. 그리고 또 뭐 중동 전쟁 위협 또는 미국에서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지표가 발표되면서 미국의 그 경기 침체 우려가 한꺼번에 터져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일본 엔화를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일본 그 환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미국의 실업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에게 건수만 있으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건수만 있으면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는 휴가 중단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거 보고 민주당도 이제 미천이 다 떨어졌나 저런 이야기를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이성을 되찾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입장도 마저 한번 들어보죠. 대통령이 휴가를 다시 이제 반납하면서까지 돌아올 사안은 아니었다. 그리고 충분히 휴가지에서도 관리가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청와대에서 5년 내내 근무하면서 해년마다 대통령의 휴가와 관련된 여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목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년 연속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계속 정상적인 근무를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대통령의 휴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휴가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내수 진작도 되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의 무게, 대통령직에 대한 무게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대통령 스스로 느끼고 있는지를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휴가를 가느냐 안 가느냐 저 상황에서 가느냐 안 가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저 휴가를 갔어도 대통령의 무게를 저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의식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휴가를 갔냐 안 갔냐, 휴가가 가는 게 적절하냐 아니냐 이게 이 문제가 아니고 저렇게 대폭락이 되고 증시에 253조가 증발하고 코로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이 폭락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통령의 저렇게 희낙낙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금 진중하고 무거운 대통령직의 무거운 모습을 어제는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만 한가로이 보이는 겁니다. 어제 행사 대통령의 일정을 담당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요. 저런 행사는 사전에 상인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예정을 했다 하더라도 증시 폭락 사태가 오전부터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럼 오후 늦게 저의 일정은 취소하고 내부적으로 취소하고
긴급 보고를 받거나 긴급 지시를 내리거나 이렇게 해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였다면 어느 국민이 야박하게 거의 휴가 한번 가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태도가 잘못됐다. 그리고 대통령의 저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고민을 하나도 하지 않는 대통령실의 지금의 모습, 이 모습은 정말 분명히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국민들이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가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사태를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증시가 크게 폭락했는가? 그 근저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기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정부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증시가 더 과도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던 시기였는데 그것마저도 대통령이 실기해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코스피는 약 8.8%가 떨어지고 코스닥 시장은 11%가 넘게 떨어졌는데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주가 폭락이 2020년 초에 코로나 발발하면서 폭락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2008년 소위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불리는 금융위기 때 많이 떨어졌었는데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나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는 뚜렷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는 이유가 보였어요. 근데 예. 어제 폭락은 뭐 NK 트레이드도 얘기하고 미국의 경기 침체도 얘기합니다만 뚜렷한 원인은 못 찾겠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과했어요. 낙폭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위 퀀트 투자라고 해서 프로그램 돼 있던 거로 돌리는 거상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렇게 낙폭을 키운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사실은 뚜렷한 원인도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휴가를 중단하고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뭐 할 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또 절반 정도는 또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대통령이 무슨 관리를 하거나 어떤 지시를 내려서 살아날 수 있는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뭐 개입할 방법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어제 주식시장 폭락 때문에 대통령이 휴가에서 긴급하게 복귀했어야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조금 과한 것 같고 네. 다만 평소에 일을 잘하면 휴가 가는 것 같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성과를 평소에 좀 내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의견이 반반 갈려가지고 이 이슈 여기까지 듣고